어머님, 제발요. 여기서 어떻게 살아요? 지아는 비바람에 덜컹거리는 썩은 문짝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박 여사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지안의 손에 등기 서류를 쥐어주었죠. 얘야, 이게 다 너 생각해서 주는 내 마지막 배려다. 가문 대대로 내려온 명당이니 감사히 받아야지. 그 뒤편에선 상간녀 희진이 비웃음을 흘리며 지안의 짐 가방을 진흙탕 속으로 발로 차버렸습니다. 지안아, 너한테는 이 패가도 감지덕지야. 곱게 도장 찍고 꺼져. 옆에 지켜보고 있던 남편 진호는 이혼 서류를 들이밀며 소리쳤습니다. 가족이라 믿었던 이들에게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며 버려진 그날 밤. 지아는 폐가 바닥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맹세했습니다. 두고 봐.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는지 당신들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게 해줄 테니까. 과연 그들이 버린 건 쓸모없는 며느리였을까요? 아니면 자신들의 마지막 목숨줄이었을까요? 10년 후 그들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져 있을지.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을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지안이 거실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안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손이 멈췄습니다. 낯선 여자의 웃음소리가 남편 진호의 목소리와 섞여 나왔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희진의 목소리였습니다. 걱정 마. 어머니가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진호가 대답했습니다. 지안의 손에서 그릇이 떨어져 바닥에서 깨졌습니다. 하지만 안방에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안이 안방 문을 열었을 때 진호와 희진이 침대에서 껴안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호가 희진을 밀어내며 일어났습니다. 지안아, 이건 10년 동안 당신 뒷바라지 하면서 이 집안 살림 다 맡아서 했는데 이게 고마움의 표시예요? 지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당신 가업인 공장 일까지 도와드렸잖아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직원들 밥 해드리고 장부 정리하고 세금 신고까지 다 제가 했는데 이래요? 진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안아, 미안해. 하지만 그때 거실에서 박 여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안아, 거실로 나와라. 지안이 거실로 나가자 박 여사가 테이블에 서류를 펼쳐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안방에서 나도 다 안다. 박 여사가 지안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러면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저렇게 놔두시는 거예요? 박 여사가 찬찬히 지안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집안에 대를 이을 아이가 필요하다. 저도 아이를 낳으려고 병원도 다니고 온갖 노력을 다 했잖아요. 그런데 안 되는 게 제 잘못인가요? 박 여사가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다. 박 여사가 테이블 위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이혼 서류다. 여기 도장 찍어라. 지안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10년 동안 고생 많이 했다. 그 보답으로 좋은 땅 한 조각 줄 테니까 새 출발해라. 박 여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다.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온 명당이다. 지안이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산골짜기 어딘가의 땅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혼할 생각 없어요. 생각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박 여사가 펜을 지안 앞에 놓았습니다. 이미 다 정해진 일이다. 순순히 받아들여라. 그때 진호가 희진과 함께 거실로 나왔습니다. 희진이 박 여사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잘 모셔드릴게요. 지안이 진호를 바라봤습니다.
당신도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진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어머니 뜻을 거역할 수는 없어. 10년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당신 밥 해드리고 공장 직원들 관리하고 어머니 시중도 들고 집안 대소사까지 다 맡아서 했는데 이게 보답이에요? 지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 여사가 테이블을 손으로 쳤습니다. 그만해라. 이미 동네 사람들한테도 다 알렸다. 뭘 알리셨다는 거예요? 효부 며느리에게 큰 땅을 물려주어 독립시킨다고 했다. 박 여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지금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이고 있다. 나가서 인사나 하고 짐 챙겨라. 지안이 창밖을 보니 정말로 동네 사람들이 마당에 모여 있었습니다. 박 여사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워낙 효성이 지극해서 큰 땅 한 조각 떼어주기로 했습니다. 이제 독립해서 새로운 삶을 살라고 말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박 여사님 마음씨가 참 후하시네요. 며느리가 복 터졌구만요. 요즘 같은 세상에 시어머니가 땅까지 떼어주다니. 지안이 마당으로 나가자 박 여사가 지안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독립해서 잘 살아라. 어머니가 좋은 명당 골라서 준 거니까 고맙게 생각해라. 동네 사람들 앞에서 지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시간 후 지안은 가방 하나만 들고 박 여사가 알려준 산골짜기로 향했습니다. 토지 등기 서류를 손에 쥐고 걸어가는 지안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한참을 걸었습니다. 산등성이 끝자락에 도착하자 지붕이 반쯤 무너진 폐가가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썩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바닥에는 쥐똥이 널려 있었고 곳곳에 거미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이게 명당이라는 곳이구나. 지안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토지 등기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빗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곧 억수 같은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지붕 구멍으로 빗물이 줄줄 새어 들어왔습니다. 지안이 방 안에서 빗물을 피하려고 이리저리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외양간 쪽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지안이 외양간으로 가보니 한 노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옷이 젖어서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노인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물 좀. 지안이 노인을 방으로 옮겨 빗물을 받아대었습니다. 젖은 옷을 갈아입히고 담요로 덮어주었습니다. 밤새 노인을 간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노인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고맙소, 아가씨. 덕분에 살았소.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권성철이라고 하오. 지안이라고 합니다. 권 노인이 지안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이런 곳에 젊은 아가씨가 웬일이요? 지안이 어제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10년 동안 시댁 살림을 도맡았던 일부터 진호의 외도, 박 여사의 이혼 강요까지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권 노인이 토지 등기 서류를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이 땅을 받았다고? 네, 그런데 뭔가 이상해요. 명당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버려진 곳이고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써 있어요. 권 노인이 서류를 다시 자세히 봤습니다. 아가씨, 이 땅이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아시오? 잘 모르겠어요. 세금만 나가는 골칫거리 땅 같은데요. 권 노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10년 후에 이곳으로 국가철도망이 지날 예정이요. 그뿐만 아니라 신도시 개발의 핵심 요지가 될 곳이요. 지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예전에 부동산 설계 일을 했소. 이 땅은 10년 후 금덩어리가 될 곳이오. 지안이 권 노인의 말을 듣고 며칠 동안 생각했습니다. 폐가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힘들었지만 노인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로 이 땅이 그렇게 중요한 곳이에요? 지안이 물었습니다. 권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소?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요. 그럼 시어머니도 모르시는 거네요? 그분이 알았다면 이런 땅을 아가씨한테 줬겠소? 지안이 무릎을 쳤습니다. 그러게요. 분명히 저를 골탕 먹이려고 준 거였을 텐데. 권 노인이 일어나서 지안 앞에 앉았습니다. 아가씨, 나와 함께 공부할 생각 있소? 공부요? 부동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배우는 거요. 지안이 망설였습니다. 저는 그런 거 잘 모르는데요. 지금 모르는 게 당연하오. 하지만 배우면 되지. 권 노인이 지안의 손을 잡았습니다. 10년만 참고 견디시오. 그러면 시어머니가 깜짝 놀랄 일이 생길 거요. 지안이 권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내가 보장하오. 하지만 그때까지는 절대 들키면 안 된다오. 그날부터 지안은 낮에는 근처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삽질부터 시멘트 나르기까지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이고 어깨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누나, 이런 일 처음이죠?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요? 같이 일하는 젊은 청년이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정우 씨 덕분에 많이 배우고 있어요. 정우라는 청년이 지안을 도와주곤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반찬을 나눠 먹기도 하고 일이 끝나면 폐가까지 바래다 주기도 했습니다. 누나는 왜 혼자 저런 곳에 사세요? 지안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사정이 복잡해요. 밤에는 권 노인이 준 자료들을 공부했습니다. 어려운 글자들이 가득한 서류들이었지만 하나씩 외워갔습니다. 할아버지, 이 사람들 이름이 왜 이렇게 중요해요? 지안이 명단을 보며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앞으로 큰 결정을 내릴 사람들이요.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되지. 권 노인이 지도를 펼쳐 보였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신도시 개발 예정 지역이요. 아가씨 땅이 정중앙에 있지? 지안이 지도를 자세히 봤습니다. 정말이네요. 그런데 언제 발표되나요? 아직 8년 정도 남았소. 그때까지 절대 들키면 안 돼요. 한편 시댁에서는 희진이 안방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와 함께 지안의 친정에서 물려받은 폐물들을 꺼내봤습니다. 어머니, 이거 꽤 비싸 보이는데요? 희진이 금반지를 끼며 말했습니다. 그래, 팔면 꽤 될 거다. 지안이가 가져간 건 없죠? 박 여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 여기 있다. 그 애는 가방 하나만 들고 나갔으니까. 희진이 웃으며 거울 앞에서 목걸이를 걸어봤습니다. 이제 정말 제 것이네요. 진호가 거실에서 소리쳤습니다. 여보들, 오늘 축하 파티하자. 박 여사가 손뼉을 쳤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이웃들도 불러서 크게 해보자. 그날 저녁 시댁에는 동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희진이 화려한 옷을 입고 나와서 인사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새 며느리가 참 예쁘네요. 진호가 복 터졌구만. 박 여사가 뿌듯하게 웃었습니다. 한 달 후 박 여사가 사람을 시켜 지안을 확인하러 보냈습니다. 박 여사님, 지안이가 아직 살아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거짓골이더라고요. 어떻게 생겼던데? 머리는 엉망이고 옷도 누더기 같고 흙밥 먹고 있더라고요. 박 여사가 안도하며 웃었습니다. 다행이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라. 지안은 일부러 누더기 옷을 입고
흙밥을 먹는 연기를 했습니다. 박 여사의 사람이 올 때마다 더욱 초라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할아버지, 이렇게 계속 속이는 게 맞을까요? 지안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지금은 참을 때요. 때가 되면 진실이 드러날 거요. 3년이 지났습니다. 지안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부동산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이제 복잡한 계약서도 혼자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정우가 지안에게 말했습니다. 누나, 저 법대에 들어갔어요. 정말요? 축하해요. 누나가 도와주셔서 공부할 수 있었어요. 나중에 꼭 은혜를 갚을게요. 그런데 시댁에서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희진이 박 여사 몰래 돈을 빼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호야, 이번에 좋은 투자처가 생겼어. 희진이 진호를 꼬드겼습니다. 정말이야? 얼마나 벌 수 있는데? 2배는 벌 수 있어. 어머니한테는 비밀로 하자. 진호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어머니 돈인데 어차피 우리가 물려받을 돈이잖아. 미리 써서 뭐 어때? 희진이 진호의 어깨를 주무르며 말했습니다. 당신만 믿어요. 이번 기회 놓치면 평생 후회할 거예요. 결국 진호는 희진의 말에 넘어갔습니다. 공장 부지까지 담보로 잡혔습니다. 5년이 지나자 권 노인이 지안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해 볼까요? 뭘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아들을 만날 때가 됐소. 지안이 놀랐습니다. 할아버지한테 아들이 있으세요? 권영준이라고 건설회사를 하오. 혹시 그 유명한 권영준 회장님이요? 권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이 내 아들이요. 아가씨가 나를 살려줬다는 걸 알리면 큰 도움을 줄 거요. 일주일 후 권영준 회장이 폐가를 찾아왔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지안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를 돌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지안이 당황했습니다. 아,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저를 많이 도와주셨는걸요. 권영준이 지안을 자세히 봤습니다. 앞으로 큰일을 함께 할 준비가 되셨나요? 큰일이요? 권 노인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이 아가씨가 우리와 함께 신도시 개발 일을 할 거요. 지안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복수가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박 여사가 급하게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며느리한테 준 땅 근처에서 수용 얘기가 나온다는 소문이 있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받습니다. 이미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갔네요.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박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방법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렵겠습니다. 박 여사가 집에 돌아와서 진호에게 물었습니다. 지안이 땅이 혹시 정말 비싸질까? 진호가 대답했습니다. 설마요. 그런 산골짜기가 뭐가 되겠어요. 하지만 박 여사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3년이 더 지나고 드디어 신도시 개발 발표가 났습니다. 뉴스에서 앵커가 말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신도시 개발 지역에 철도망이 지날 예정입니다. 지안이 폐가에서 뉴스를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할아버지, 드디어 시작이네요. 권 노인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1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소. 그런데 뉴스를 본 박 여사가 기절할 뻔했습니다. 뭐라고? 저기가 신도시 개발 지역이라고? 희진이 뉴스를 다시 봤습니다. 어머니, 그럼 지안이한테 준 땅이. 박 여사가 손으로 가슴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진호가 허둥지둥 뛰어왔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땅값이 1000배로 뛰었대요. 박 여사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500억? 500억이라고? 이틀 후 박 여사가 변호사들을 대동하고 폐가로 찾아왔습니다.
지안아, 나왔어. 지안이 누더기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어머니, 웬일이세요? 박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이 도둑년아, 나를 속였구나. 뭘 속였다는 거예요?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이용해서 땅을 가로챈 거야. 변호사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이 토지는 명의신탁으로 처리된 것이므로 원소유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지안이 당황한 척 연기했습니다. 저는 정식으로 받은 건데요. 박 여사가 지안을 밀쳤습니다. 여기서 당장 나가. 그때 검은 세단 열대가 폐가 앞에 멈췄습니다. 차에서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맨 앞에서 권영준 회장이 내렸습니다. 뒤따라 경호원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권영준이 지안 앞에서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지안 대표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박 여사와 변호사들이 어리둥절했습니다. 대표님이라고? 권영준이 박 여사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분이 저희 신도시 개발사업 총책임자이십니다. 박 여사가 비틀거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지안이 폐가 뒤로 들어갔다가 화려한 정장을 입고 나왔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손질하고 명품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가 입을 벌렸습니다. 지안아, 너 지금... 지안이 박 여사 앞에 서류를 던졌습니다. 어머니께서 10년 전에 주신 폐가 사진이에요. 박 여사가 서류를 보니 자신이 탈세한 기록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어머니가 그동안 숨겨온 명의신탁 위반 내역이에요. 진호가 뛰어와서 지안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안아, 내가 잘못했어. 다시 합치자. 지안이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당신이 희진이를 때리면서 한 말 기억해요? 녹음한 게 있거든요. 권영준이 손짓하자 경호원들이 진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 사람을 밖으로 내보내세요. 진호가 발버둥치며 소리쳤습니다. 지안아, 우리가 부부였잖아. 다시 생각해봐. 지안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부부라고 하시네요?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은 게 10년 전인데. 박 여사가 마지막 수단으로 말했습니다. 지안아, 내 친정 부모님 유산 다 돌려줄게. 지안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돈 희진이가 도박으로 다 날렸잖아요. 어머니도 아시면서. 박 여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희진이 몰래 지안의 임시 사무실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지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리 기다리고 있던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방화 미수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희진이 소리쳤습니다. 지안이가 다 꾸민 거예요. 저는 억울해요. 지안이 박 여사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어머니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는 조상님 묘가 있는 선산이요. 박 여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선산이 왜? 제 사업 부지에 포함되어서 이번 주에 이장해야 해요. 박 여사가 지안의 발을 붙잡았습니다. 지안아, 제발. 조상님 묘는 건드리지 마라. 지안이 박 여사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이 땅은 제가 대대로 물려줄 명당이니까 절대 팔 생각 없어요. 박 여사가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내가 미쳤구나. 내가 정말 미쳤어. 권영준이 지안에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500억 빌딩 착공식 준비 다 됐습니다. 지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아침에 시어머니와 전 남편을 제 사무실로 불러주세요. 무슨 일 때문인가요? 지안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마지막 제안을 하려고요. 박 여사가 여전히 바닥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안은 뒤돌아보지 않고 검은 세단에 탔습니다. 차가 떠나고 나서 폐가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권 노인이 창문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군요. 권 노인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지안이 새로 지은 임시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건설 현장에서는 굴삭기들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박 여사와 진호가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초라한 몰골이었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지안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박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안아, 어제는 내가 너무 흥분했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진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지안아, 우리가 잘못했어. 용서해 줄 수 없을까? 지안이 테이블 위에 근로계약서 2장을 내밀었습니다. 용서요? 물론이죠. 박 여사가 서류를 받습니다. 이게 뭐야? 제 빌딩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진호가 서류를 읽어봤습니다. 자재 운반직이라고? 네, 가장 아래층에서 일하시면 됩니다. 밥은 먹여드릴게요. 박 여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모독이야? 지안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모독이 아니라 기회예요. 노숙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말이에요. 박 여사가 주저앉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냐? 어머니께서 10년 전에 저한테 하신 말 기억하세요? 새 출발하라고 하셨잖아요. 일주일 후 권 노인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지안이 병실을 지키며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권 노인이 힘없이 웃었습니다. 이제 내 할 일은 다 끝났소. 무슨 말씀이에요?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죽이는 게 아니라 아가씨 삶을 완성하는 거요. 지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아버지가 없었으면 저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니요. 아가씨가 처음부터 강한 사람이었소. 권 노인이 지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남을 미워하지 말고 아가씨 행복을 찾으시오. 며칠 후 권 노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안은 장례식을 재계 사회장으로 치러드렸습니다. 진호는 매일 아침 지안의 빌딩 공사장으로 출근했습니다. 무거운 철근을 나르고 시멘트를 섞는 일이었습니다. 야, 강진호. 거기 철근 빨리 가져와. 현장 반장이 소리쳤습니다. 진호가 헐떡이며 철근을 옮겼습니다. 매일 오후 6시면 고급 승용차를 타고 퇴근하는 지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 여자가 내 전처라고. 진호가 혼잣말을 하며 술병을 입에 댔습니다. 한편 희진은 교도소에서 출소했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 박 여사를 찾아갔지만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저리 가.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했어. 희진이 빌딩 관리 업체에 지원서를 냈습니다. 화장실 청소부 자리였습니다. 면접관이 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전과가 있으시네요? 네. 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안은 정우 변호사와 함께 공익사업을 계획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쉼터를 만들면 어떨까요? 정우가 제안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권 할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박 여사는 빌딩 지하 작은 쪽방에 살게 되었습니다. 기계실 옆이라 밤낮으로 소음이 들렸습니다. 이런 곳에서 살라고. 박 여사가 벽을 치며 울었습니다. 매달 받는 최저임금으로는 제대로 된 음식도 사 먹을 수 없었습니다. 지안이 빌딩 설계를 직접 수정했습니다. 폐가가 있던 자리에는 큰 공원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지안이 설계사에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몇 달 후 지안이 몸에 이상을 느꼈습니다.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렸습니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혈액에서 독성 성분이 발견됩니다. 독성이요? 오래전부터 조금씩 몸에 쌓인 것 같네요. 지안이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준 한약. 정우가 지안 곁에 있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겼네요. 지안이 결심을 굳혔습니다. 마지막 덫을 준비해요. 박 여사가 지하 쪽방에서 라면을 끓여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여사님, 택배 왔어요. 박 여사가 문을 열자 경찰이 서 있었습니다. 박정숙 씨죠? 독살 미수 혐의로 조사받으실 됩니다. 박 여사가 주저앉으며 소리쳤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하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지안이 10년 동안 모은 자료들이었습니다. 500억 빌딩 완공 기념회 당일 화려한 연회장에 정계와 재계 인사들이 모였습니다. 지안이 진주색 드레스를 입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안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하지만 구석에서는 박 여사가 쓰레기통을 비우고 있었습니다. 이제 특별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안이 손짓하자 대형 스크린이 내려왔습니다. 영상에서 박 여사가 지안에게 한약을 끓여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며느리 몸에 좋다고 해서 특별히 끓여줬다. 박 여사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렸습니다. 이어서 한약에서 독성 성분이 검출된 검사 결과가 화면에 떴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런 일이 정말 있었나?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독살하려 했다고? 박 여사가 걸레를 떨어뜨리며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호원들이 막아섰습니다. 지안이 계속 말했습니다. 10년 전 저는 이분에게서 폐가 한 채와 버려진 땅을 받았습니다. 스크린에 당시 폐가 사진이 나왔습니다. 지붕이 무너지고 벽이 갈라진 모습이었습니다. 명당이라고 하셨죠. 정말 명당이었습니다. 지안이 리모컨을 누르자 현재 빌딩 모습이 나왔습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50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하객들이 감탄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저런 일이 가능하다니. 진호가 연회장 뒤쪽에서 난동을 부리려 했습니다. 다들 속지 마세요. 저 여자가 우리를 속인 거예요. 경찰이 진호를 제압했습니다. 강진호 씨,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진호가 발버둥쳤습니다. 이게 다 지안이가 꾸민 일이야. 나는 억울해. 지안이 희진을 바라봤습니다. 희진이 연회장 화장실에서 변기를 닦고 있었습니다. 희진 씨. 지안이 화장실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희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안아,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당신이 닦고 있는 그 변기가 당신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예요. 희진이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용서해줘.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지안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10년 전에 저한테도 그런 말 한번 해봤으면 좋았을 텐데요. 연회장으로 돌아온 지안이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권성철 할아버지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스크린에 권 노인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진정한 명당은 땅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속에 있다고 하셨어요. 하객들이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지안이 펜트하우스 열쇠를 꺼냈습니다. 이 빌딩의 절반은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대표님, 복수가 목적이었나요? 지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정의였습니다. 권영준 회장이 지안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계실 거예요. 지안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네, 할아버지께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박 여사가 무릎을 꿇고 지안에게 기어왔습니다. 지안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다오. 지안이 박 여사를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니, 10년 전에 제가 무릎 꿇고 빌었을 때 뭐라고 하셨죠? 박 여사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정해진 일이라고 하셨잖아요. 지안이 자신의 딸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윤이 엄마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지안이 서윤을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우리 집이 생겼어. 연애가 끝나고 지안은 빌딩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신도시 야경이 발 아래 펼쳐졌습니다. 정우 변호사가 지안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할 일이 많아요. 정우가 조그만 반지 상자를 꺼냈습니다. 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주실래요? 지안이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저는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 상처가 지금의 강한 당신을 만든 거잖아요. 지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안 씨, 강진호가 호송 중에 탈주했습니다. 지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탈주라고요? 지금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조심하세요. 지안이 전화를 끊고 서윤을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우 씨, 서윤이가 걱정돼요. 경호원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지안의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권 노인이 가르쳐준 대로라면 진호는 마지막 발악을 할 것이었습니다. 지안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할아버지, 아직 끝나지 않았나 봐요. 바람이 불어와 지안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안이 서윤의 등굣길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차 문을 열고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뒷좌석에 뭔가 있어요. 지안이 뒤를 돌아보니 피가 묻은 인형이 놓여 있었습니다. 인형 옆에는 쪽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안이 쪽지를 펼쳐봤습니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를 치워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안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윤아, 지안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운전기사가 허둥지둥 말했습니다. 아가씨가 먼저 차에 탔었는데요. 지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진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안아, 내 딸이 보고 싶지? 진호, 서윤이한테 뭘 한 거야? 아직은 아무것도 안 했어. 하지만 내가 말 안 들으면 모르지. 지안이 차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뭐야? 빌딩 소유권 포기 각서와 현금 100억. 폐가로 혼자 와.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안이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정우가 뛰어와서 지안을 부축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서윤이를 데려갔어요. 경찰에 신고해야죠. 지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진호가 서윤이한테 해를 끼칠 거예요. 지안이 은행에 가서 현금 100억을 찾았습니다. 손으로 들기도 힘든 큰 가방이었습니다. 소유권 포기 각서도 작성했습니다. 10년 동안 이룬 모든 것을 포기하는 서류였습니다. 그런데 지안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 안 돼. 지안이 벽을 더듬거렸습니다. 예전에 박 여사가 먹인 독 때문이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시력이 급격히 나빠지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지안이 택시를 탔습니다. 폐가로 가주세요. 아가씨, 거기는 공사장인데요. 빨리 가주세요. 한편 유치장에 있던 박 여사가 진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호야, 지안이한테서 돈 뺏는 거지? 네, 어머니. 아이는 죽여버려. 그래야 지안이가 우리를 신고 못해. 박 여사의 목소리에 광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너무... 바보야. 지금 상황이 뭔지 모르냐? 우리는 이미 끝났어. 희진이 이 혼란을 틈타 지안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금고를 털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우 변호사가 들어와서 희진을 발견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희진이 드라이버로 정우를 찌르려 했습니다. 둘이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놓아요. 이 돈은 원래 우리 거예요. 도둑질하는 걸 누가 봐줘요? 지안이 폐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흐릿한 시야로 폐가 털을 더듬거렸습니다. 10년 전권 노인과 함께 살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지영을 기억해냈습니다. 서윤아, 엄마야. 지안이 소리쳤습니다. 지하 저장고에서 서윤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여기 있어요. 지안이 가방을 끌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진호가 서윤 옆에서 기름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돈 가져왔지? 가져왔어요. 서윤이 놔주세요. 진호가 돈가방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포기 각서를 받습니다. 좋아. 이제 내 발등을 핥으면서 사죄해. 지안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호, 제가 잘못했어요. 서윤이만은 놔주세요. 진호가 기름을 서윤에게 뿌렸습니다. 이제 라이터로 불을 붙일 거야. 지안이 급하게 일어나서 진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진호가 칼을 꺼내서 지안의 어깨를 찔렀습니다. 아! 지안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서윤을 품에 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엄마는 괜찮아. 진호가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지하로 물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지안이 미리 설치해둔 비상살수 장치가 작동한 것입니다. 진호가 물에 휩쓸려 넘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지안이 서윤을 안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경찰들이 이미 폐가를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뛰어와서 지안을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서윤이는 무사해요. 진호가 물에 젖어서 끌려 나왔습니다. 지안아, 이게 끝이 아니야. 지안이 진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단 한 번도 이 땅의 주인이 될 자격이 없었어요. 구급차가 와서 지안의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다행히 깊지 않은 상처였습니다. 서윤이 지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무서웠어요. 이제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권 노인이 예전에 말한 것이 생각났습니다. 마지막 고비가 가장 어렵다고 했었습니다. 지안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정말 끝날 것 같아요. 일주일 후 지안이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정우가 휠체어를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독소가 거의 다 빠졌대요. 수술이 성공적이었다고 해요. 지안의 시력도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권 노인이 예전에 소개해준 해외 의료진 덕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미리 다 준비해 두셨던 거네요. 지안이 감사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진호와 박 여사의 재판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살인미수와 조직범죄로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담당 검사가 말했습니다. 지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여사와 진호의 통화 녹음이 결정적 증거였어요. 정우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박 여사의 숨겨둔 계좌도 모두 찾아냈습니다. 해외 은닉 자산까지요? 네, 전부 국고로 환수 처리됩니다. 희진은 금고, 절도 미수와 사기 혐의로 10년형을 받았습니다. 교도소에서도 지안이 보낸 빚 독촉장에 시달렸습니다. 평생 갚아도 모자랄 거예요. 정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한 달 후 지안의 회사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지안의 경영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800억까지 늘어났습니다. 회계팀장이 보고했습니다. 지안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하죠. 폐가가 있던 지하 저장고는 완전히 봉인됐습니다. 그 위에는 서윤과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도서관이 세워졌습니다. 개관식 날
서윤이 지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무서웠던 기억이 다 사라질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좋은 추억만 만들자. 지안이 서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정우가 지안에게 소중한 말을 꺼냈습니다. 지안 씨, 저와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려주실래요? 지안이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제 곁에 있으면 힘들 텐데요. 힘든 시간을 함께 이겨낸 우리잖아요. 지안이 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교도소에서는 박 여사가 지안이 보내준 식단을 받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지안이 폐가에서 먹었던 것과 똑같은 음식들이었습니다. 이런 걸 먹으라고? 박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교도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싫으면 굶으세요. 박 여사는 어쩔 수 없이 차가운 밥을 먹었습니다. 매 끼니마다 자신이 저질렀던 죄가 떠올랐습니다. 진호도 같은 교도소 다른 동에서 똑같은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당신 때문이에요. 진호가 면회 때 소리쳤습니다. 뭐가 내 때문이야? 내가 무능해서 그런 거지. 박 여사가 대답했습니다. 모자가 서로를 원망하며 다투었습니다. 결국 서로에게 고소장을 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안은 권 노인의 유골을 폐가 터가 보이는 언덕에 모셨습니다. 수목장으로 안치해서 나무가 자라나게 했습니다. 할아버지, 모든 게 끝났어요. 지안이 나무 앞에서 말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이 살랑거렸습니다. 마치 권 노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윤이 지안 옆에 와서 꽃을 놓았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지켜줘서 고마워요. 지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정우가 지안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지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복수가 아니라 희망을 위해 살아갈게요. 세 사람이 함께 언덕에서 신도시를 내려다봤습니다. 지안의 빌딩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지안의 머리카락을 날렸습니다. 그 바람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정말 평화로워요. 지안이 마지막으로 나무에게 말했습니다. 저 멀리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지안이 빌딩 옥상 정원에서 서윤과 함께 나무를 심고 있었습니다. 작은 묘목이지만 언젠가는 큰 나무로 자랄 것이었습니다. 엄마, 이 나무가 크면 할아버지 나무처럼 될까요? 서윤이 물을 주며 물었습니다. 그럴 거야. 우리가 잘 돌봐주면 말이야. 지안이 서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서윤의 눈에서 두려움은 사라지고 희망만 남아 있었습니다. 한편 교도소에서는 박 여사와 진호가 여전히 서로를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안이를 잘못 건드려서 이렇게 됐어. 박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처음부터 잘못 계획한 거잖아요. 진호가 대답했습니다. 교도관이 둘을 떼어놨습니다. 조용히 해요. 면회 시간 끝났어요. 두 사람은 결국 서로에게 폭행죄까지 추가로 고소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마저 버린 추악한 최후였습니다. 지안은 빌딩 입구에 작은 비석을 세웠습니다. 폐가에서 시작된 기적이라고 새겨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글을 보시겠네요. 정우가 말했습니다. 힘든 시간을 겪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안이 비석을 어루만졌습니다. 정우가 지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세요. 지안이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저 같은 사람과 함께해도 괜찮을까요? 당신이 있어야 제 인생이 완성돼요. 지안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함께해요. 지안의 재단은 전국 각지에 버려진 땅들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청년들을 위한 창업 공간을 만드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요. 지안이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도 한때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서윤은 학교에서 반장을 맡을 정도로 리더십 있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엄마, 우리 반에 도움이 필요한 친구가 있어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그래, 어떻게 도와줄까? 엄마가 만든 장학금 알려주면 안 돼요? 지안이 서윤을 꼭 안았습니다. 우리 서윤이가 정말 착하구나. 매년 신도시 개발 기념일에는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지안이 폐가 시절 도움을 받았던 마을 주민들을 초청했습니다. 지안이가 이렇게 성공할 줄 누가 알았겠어? 할머니 하나가 말했습니다. 그때도 참 착한 아이였지. 지안이 할머니들께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때 도와주신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어요. 희진은 출소 후에도 막대한 배상금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지안이 운영하는 사회봉사센터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평생 여기서 일해야 하는 거야? 희진이 투덜거렸습니다. 본인이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이에요. 센터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희진은 매일 지안의 그림자 밑에서 속죄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지안이 마지막으로 10년 전 일기를 꺼냈습니다. 폐가에서 쓴 원망과 분노가 가득한 글들이었습니다. 정원에서 일기를 태우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에요. 정우와 서윤이 지안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엄마, 불이 하늘로 올라가네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응, 나쁜 기억들이 다 하늘로 가는 거야. 지안이 제가 다 타고 나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쳐내렸습니다. 카메라가 지안의 빌딩을 중심으로 한 신도시 전경을 비췄습니다. 반짝이는 건물들과 넓은 공원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진정한 명당은 땅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속에 있다. 권 노인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지안이 서윤과 정우의 손을 잡고 빌딩으로 들어갔습니다. 세 사람의 뒷모습이 따뜻한 햇살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빌딩 입구의 비석에는 여전히 폐가에서 시작된 기적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글자가 오후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지안의 이야기는 절망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인간의 의지력을 보여줍니다. 시어머니의 배신과 남편의 외도라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견디며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간 지안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권성철 할아버지가 말했듯이 진정한 명당은 땅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는 말처럼 지안은 자신의 내면에서 진짜 보물을 찾아냈습니다. 복수가 아닌 정의를 추구하며 남을 미워하기보다는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는 지안의 여정이 많은 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선량함을 잃지 않고 결국은 따뜻한 사랑과 새로운 가족을 얻게 된 지안처럼 우리 모두의 인생에도 언젠가는 진짜 봄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진심을 담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